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한동훈이 부산 좌천 때 롯데 야구 관람을 했다는 거짓말이 들통나고서 이번엔 1992 티셔츠 발언도 논란이지요. 마치 김건희 마케팅과 유사하여 오더를 받나 싶을 정도였는데 1992 티셔츠 착용의 이유에 대해 TV조선은 한동훈이 이 티셔츠를 꽤 오래전에 사서 입고 다녔던 건데 롯데 자이언츠 승리 의미도 생각나서 그날 준비해 갔다고 보도했었지요. 그런데 이 티셔츠가 23년 겨울용으로 출시되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한동훈 발언이 또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를 보도했던 TV조선의 기사를 보면 기자가 영상에서는 꽤 오래전에 사서 입었다고 발언하지만 실제 텍스트에는 얼마 전에 구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수정할 순 없으니 텍스트를 고친 듯한데 결국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러니 참으로 짠한 캐릭터다 이겁니다.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건 결국 보여줄 게 이런 거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밖에 없으니 이걸 파고 파다 보면 어설픔과 빈틈이 또 나와버리는 거겠지요. 즉 한동훈에겐 리더나 큰 정치인으로 갈 수 있는 서사가 전무하다 이겁니다. 그러니 오로지 기사와 이슈할 수 있는 건 외적인 것밖에 없는 것인데 다음 글은 그 절정을 보여주지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열풍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 그의 연설은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을 연상케 하고 외모와 품격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전투지략과 전술은 나폴레옹을, 도덕적 가치는 벤자민 프랭클린을, 겸손과 언행일치는 소크라테스와 결을 같이 한다. 한동훈 위원장은 하얀 피부에 미소년의 얼굴을 가진 키 크고 날씬한 몸매의 소유자다. 그의 섬세한 외모 아래는 예상치 못한 단단한 근육이 숨어있어 섬세함과 강인함이 조화를 이루는 반전 매력을 발산한다. 그의 모습은 외모와 근육의 완벽한 조화로 이상적인 매력을 풍긴다. 자, 대한경제신문의 글의 일부였다는데 지금은 삭제되었지요? 하얀 피부인지 화장품인지 미소년인지 주름인지 단단한 근육인지는 필자가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완벽한 조화를 주장하려면 최소한 까치발, 키높이구두, 장신구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해명하고 공개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송혜원 언론인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얀 피부에 미소년의 얼굴을 가진 어쩌고 하는 말이 돌길래 뭔가 했다. 얼굴이 화끈거린다. 언론이라 불러야 하는지 주저하게 하는 어느 매체에 실린 컬럼에 있는 내용이란다. 기자로 밥 먹고 살면서 전설로 내려오는 낯뜨거운 권력 예찬을 본 적은 있으나 이처럼 변태스러운 아참의 글은 생전 처음이다. 그런데 다시 읽어보니 어쩌면 겉멋에 도취한 그에겐 맞춤형 아부인 것 같기도 하다. 손발이 오그라들고 닭살이 돋는 간지러운 아부의 찬사로 띄워준다고 그 약발이 얼마나 지속될까? 그런다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셀카의 왕자가 선거의 왕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럴 리는 없을 것 같다. 우선 피의자를 대하는 전지적 검사 시점에 취하여 민심 따위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과 불통의 대통령이 폭주에 폭주를 거듭하다 결국 민심의 빙산에 부딪혀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데도 그 배의 선장은 여전히 전지적 검사 시점에서 세상을 보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낙하산 타고 투입된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다. 조선일보는 한동훈에게 고양이 목에 방울 걸라고 독촉을 하지만 한동훈은 셀카 놀이에도 관심 있는 것 같다. 깐족되는 화법으로 명성을 얻더니 정치인이 되어서는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걸 보여준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임금에게서 개혁의 명을 받은 조광조는 널리 인재를 찾고 있었는데 하루는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난 갓바치가 있다는 말을 듣고 가죽 다루는 미천한 신부님에도 그를 찾아갔다. 갓바치가 묻기를 귀하신 분이 어찌 천한 것을 찾아오셨소? 조광조가 답하기를 자네의 가죽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다고 하여 보러 왔네. 그러자 갓바치가 묻기를 가죽의 겉을 다루는 솜씨를 말하는 것이요, 가죽의 속을 다루는 솜씨를 말하는 것이요. 그 말을 듣고 조광조는 화통한 웃음을 터뜨렸고 둘은 절친이 되었다고 한다. 겉멋든 한동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 기자라는 직업이 점점 더 쪽팔리는 세상이 되어간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서사가 없다면 리더로서의 역량은 있는 것일까요? 시작부터 논란이었던 것이 바로 인사 역량인 것이고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비판받던 인사검증이 비대위원장 인재 영입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비대위원 민경우, 박은식 논란에 인재영입으로 박상수까지 그야말로 리스크 단어까지 붙을 판이지요. 기준이란 것이 있었을 테니 영입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겠지요. 전우영 역사학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 인사에서 최근 국민의힘 비대위원 인사에 이르기까지 대상자들의 망언이나 범죄 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언론들은 거듭 검증 미흡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검증 기준은 바로 정했으나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 사실 호도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 보자면 한동훈 인사의 기준 자체가 부도덕성과 극우 성향일 겁니다.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개편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국힘이 이러고 있을 때 지난 12일 첫 회의가 있던 민주당 공천관리에서 임혁백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저는 22대 총선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는 22대 총선은 민주주의 파괴 세력, 경제 무능 정권,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정권과 여당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대통령도 법기술자이고 여당 비대위원장도 법기술자입니다. 이러한 검찰 통치 세력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여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겠습니다.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관리는 저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2대 총선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던 서민, 중산층, 노동자, 자영업자, 농어민, 장애인, 은퇴한 어르신들, 그리고 청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단합하는 축제가 되도록 공천 관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공천 관리의 구호로 국민이 직접 공천한다라고 쓰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이 직접 공천한다라는 구호에 맞게 대한민국 최초로 국민 참여 공천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2002년 국민 참여 경선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저는 이 국민 참여 경선 제도를 도입하는 데 일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참여 공천제로 국민들이 공천 기준부터 참여하여 후보 선정에 참여하고 국민 경선을 통해 완결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을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그 공천의 원칙은 혁신과 통합입니다. 첫 번째 혁신 공천입니다. 깨끗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 젊은 민주당을 기초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후보, 그리고 이기는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공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능한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는 도탄에 빠진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유능한 민생 후보를 공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변화를 지향하는 청년 후보를 중점적으로 공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태 정치를 건절하는 공천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당의 통합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의 상에서의 증오와 폭력 발언, 갑질과 성희롱, 학폭 등을 공천 기준에 이미 반영한 바 있습니다. 혁신과 더불어 통합 공천을 실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에서 계파 배려는 없습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계파 배려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에서는 친명도 없고 비명도 없고 반명도 없습니다. 오직 더불어민주계만이 있을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 참여 공천제에 따라 모든 후보들은 공정한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자, 민주당의 국회의원 제일 자격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과 싸울 수 있는 투사다 이겁니다. 국힘의 부도덕성과 구고 성량까지 물리치는 것이니 민주당의 공천은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수호할 정의의 전사를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전장인 민주주의와 독재의 아마겟돈입니다. 반드시 압도적 승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